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중부장애인복지관 드림블라썸 아카데미 김솔림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은 여기 전시장에서 맞춤형 개별화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함께 수업에 와주신 작가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고 있는 김태엽 작가라고 합니다. 손민지 작가입니다. 노세한 작가입니다. 지금 드림블라썸 아카데미 3년차 전시하고 있는 갤러리 인사아트에 있는데요. 작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뒤에 있는 정민우 작가 작업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민우 씨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달라졌던 점은 일단 개인전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좀 더 나은 방향을 고민했던 게 좋아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민우 작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캐릭터화가 되는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항상 제시할 때는 사진의 형태로 제시를 하는데, 그 사진을 보고선 되게 빨리 이것들을 캐릭터화시키는 거, 상업적인 어떤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데도 되게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우리도 민우 그림을 되게 오래 보면서 민우 그림을 어떤 방식으로 프레젠트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민우 작가의 작업은 작가님들이 말씀해주신 스타일대로 본인만의 색깔이 많이 올라온 것 같고, 그 개인전을 통해서도 약간 본인 거라는 책임감이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이 이용 고객들 중에서 민우가 가장 자기 작업에 대한 애착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작가로 치면은 어떤 작가들은 작품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아웃풋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장인처럼 작업하는 유형이 있는데, 민우 같은 경우는 아마 후자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기 작업에 대해서 되게 정확한 인지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최병철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씨 작업 같은 경우에는 명화, 사진 이미지를 보고 그거를 모사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었는데, 색감 쓰는 것도 조화롭게 되게 이쁘게 잘 쓰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인 묘사 같은 게 조금 더 있었으면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더 많이 느꼈던 건 병철 씨가 1대1로 미술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에 굉장히 수월한 사람이구나라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뭔가 병철 씨가 미술에 대한 애정, 그런 것들이 작품에서도 좀 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병철이도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이 되게 좀 독특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병철이는 도식화를 되게 빨리 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병철이가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50m짜리 종이에다가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을 주로 했다고 하면은, 올해 들어서부터 이제 시작했던 게 병철이가 이제 명화, 특히나 네덜란드 정물화들을 모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물을 낱개로 빨리빨리 인식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것들을 인지시켜주고자 해서 시작을 한 거긴 한데, 원래 병철이가 갖고 있는 이 개별적인 사물에 대한 인식이 화면 전체의 어떤 구도가 이렇게 왜곡되면서 벌어지는 재미있는 어떤 결과물들을 지금 내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병철이 작품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전에는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그려라 라고 지원을 했었다면, 지금은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 본인만의 기법을 가지고 좀 표현하는 방법을 강화할 수 있게끔 해주셨던 것들이 온전한 작품으로 좀 표현된 것 같아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송지수 작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씨의 장점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진짜 엄청 열심히 노력하는, 그리고 뭔가 더 꾸미고 싶고 더 완성시키고 싶어 하는 모습들이 더 있던 것 같아요. 지수 씨가 원래는 미술 자체를 드림블라썸 아카데미에서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 자기 작업에 대한 완성도에도 이게 열을 다하고 있지만, 이후에도 작업을 계속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집에서도 작업을 더 하고 싶어 해서 이전 수업에 썼던 재료들을 구매를 해서 또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의 미술 그리고 작품 이런 것들에 대한 열중하는 노력이 많이 높아지고 좀 집중력도 많이 높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완성에 대한 고민이 되게 일단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갈 때마다 이게 맞는지 항상 확인하고 싶어하고 지수랑 병철이 작업을 같이 보면은 항상 재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철이 같은 경우는 뭐라도 가져와봐 내가 그려봐 주겠어. 약간 이런 식이라면 지수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결과물로 나올 건지에 대해서 계속 예상하고 싶어하고 이것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본인이 계속 그 검증에 대한 어떤 단계를 계속 가지려고 하고 제시된 것과 가장 유사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작가가 되게 사실은 재미있는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 씨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뭔가 완성을 위한 단계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완성을 위해서 이 단계를 꼭 거쳐야 하고 꼭 거쳐야 하는 그 단계가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희 작가님 말을 빌려 말하자면 그 부분은 작가들의 작업 단계와 거의 유사하다고 말씀을 하셨던 게 저는 되게 인상이 깊었고 지수 씨의 다음 작업이 저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영훈 씨가 일단 2년 동안 한 재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계속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가 이해되고 또 계속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의지도 저희가 이해되고 하는 상황이어서 그게 저희에게는 되게 고마웠고 그래서 한 재료를 2년 동안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되게 영훈 씨에게 인상 깊은 부분이었어요. 다들 되게 성실한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어쨌든 특히나 성실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신뢰감을 항상 주고 있는 뭐 그런 작가이기도 하고 올해로 넘어오면서 덩어리감이나 어떤 공간감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영훈이한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들을 만들어줄지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관람자의 입장에서는 이 영훈이가 표현하는 방식, 특히나 묘사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작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영훈 씨가 작업을 해야 했던 상황이라 그 작업의 환경을 마련해주고 저는 그냥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2시간가량을 혼자 작업을 했었는데 완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도의 밀도는 물론 다르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의 선택으로 스스로 완성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고민하고 있구나 감동받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할 송우석 작가입니다. 우석이가 관심 있는 것들이 이제 기존에 이미 있는 만화 캐릭터들, 뭐 특히 뭐 짱구나 뭐 둘리나 뭐 이런 기존에 있는 만화 캐릭터들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서 이것들을 사진 이미지로 제공하는 게 아니고 영화라는 어떤 이미지로 제공을 해서 본인이 이제 그리고 싶은 순간에 퍼즐을 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그리는 지점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영화의 여러 장면이 하나의 화면에 이렇게 생기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회화적으로 필터링되는 어떤 그런 지점들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작업을 같이 하고 있고 물감을 원색을 쓰는 것보다는 중간색을 되게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그 중간색들을 쓸 때 단조로워질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변형된 형태의 캔버스를 지금 주고 있어요. 코로나로 이렇게 멈춰질 무렵에 우석 씨가 이제 슬슬 물감에 적응할 시기였었거든요. 붓을 계속 지속적으로 작년이나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붓 사용이 조금은 소극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슬슬 좀 붓을 능동적으로 다루고 적극적으로 하던 찰나에 이렇게 좀 코로나로 모든 게 늦춰지면서 그게 굉장히 아쉬웠던 게 우석 씨였던 것 같고요. 우석 씨는 일단은 엄청 성실하세요. 성실하시고 어떤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저희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질문에 대한 제가 제안을 하게 되면은 제안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작업에 임해가지고 그 우석 씨 나름대로의 스타일로 많이 바뀌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우석 씨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작업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 수 있는 상황에는 무조건 참석해서 본인의 작업을 스스로 가져와 세팅하고 이제 작업하는 미술에 대한 열정이나 열의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더 강화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무성 씨의 작업 같은 경우는
시도를 3년간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픽토그램도 했었고 뭐 캐릭터화도 했었고 다 해봤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평면에 어떤 그림을 그려내는 것, 그거에 대한 완성도를 본인 스스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고 본인의 작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더라고요. 문성 씨가 직접 찍은 실내 사진들, 친구들의 눈 사진, 코 사진, 입 사진 혹은 공간의 사진들을 인화해서 그걸 잘라서 문성 씨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이랑 같이 콜라주 작업을 하고 그 위에 문성 씨가 또 글씨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 글씨의 이미지와 관련된 글씨 혹은 문성 씨가 생각나는 글씨들을 영어로 혹은 한글로 적어 나가는 작업을 했습니다. 가위질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능숙하지는 않은 게 사실이고 혼자서 2시간을 작업을 혼자서 이끌어 나가는 과정은 사실 아니에요. 같이 계속 상호교환하면서 이 부분은 어떨까라는 질문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문성 씨도 저희도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냈던 해가 아니었나. 문성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자기가 촬영하는 사진 그리고 파운드 픽처 이런 것들을 섞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손으로 그리는 어떤 그런 지점들 기법적인 레이어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내용적으로도 지금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 나한테 주어지는 거 그리고 내가 텍스트로 풀어내는 거 그런 것들이 어떤 컨템포러리한 어떤 그런 지점들을 갖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정효경 작가의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효경 씨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일 복합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나리오를 만들고 시각적인 이미지도 나오고 매체, 영상 같은 이미지들이 나오니까 한 가지 요소가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섞여 있는 모습들이 되게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제일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거는 시나리오 만드는 게 제일 매력적인 것 같아요. 효경 씨는 세계관이 일단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을 대부분 투영하긴 하지만 현실이 아닌 마법이 있는 세계를 위주로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마법이 있는 세계에서 근데 언제나 남성과 여성이 나오고 그 안에 좀 사랑이 존재하고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최근에 효경 씨가 베이킹에 관심이 있었다 하면은 베이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효경 씨가 본인의 이야기를 만들고 캐릭터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이름은 다를 뿐이지 효경 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안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효경 씨가 좀 무언가를 해소하고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던 것 같고 그래서 더 그게 효경 씨한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림자 놀이를 가지고서 지금 전시된 거는 첫 번째 만든 이야기지만 현재 2번째 이야기를 집필 중이시고 또 그 2번째 이야기에는 더 많은 캐릭터가 나오고 있어서 효경 씨가 이 이야기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어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도 만족스럽고 효경 작업만의 어떤 특징들로 치면은 비장애인들도 사실은 어떤 지점에서는 어려움들을 가질 거거든요. 이게 내가 그려놓은 게 그림자의 형태로 지금 됐을 때 어떻게 형태가 치환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 어떻게 보여질 거에 대한 것인가를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도 되게 많을 텐데 효경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이 바로바로 딱 이걸 치환해낼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캐릭터나 혹은 우리가 선으로 그려내는 거에 대해서 음영을 갖고 있는 거를 이렇게 바로바로 치환하는데 되게 잘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나올까 좀 많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 자체는 효경 씨가 매우 선호하는 작업이기는 하나 이것들이 어떻게 이 전시장의 작품의 형태로 어떤 설치가 될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개인적으로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평면적으로도 보이고 영상적으로도 보이는 요소가 함께 들어오면서 재미있는 작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 전시를 인스타그램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 작업이 너무 흥미롭다고 올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업들을 되게 재밌게 봐주시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재미있는 요소를 찾고 어른들이 봤을 때 이 아크릴 작업이 또 저렇게 나오는구나 하면서 또 다른 요소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면서 저도 제 2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맞춤형 개별화 수업이 2년간 진행이 됐었는데요. 자기 작업에 대한 어떤 강한 애착과 그런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 짧은 시간만으로도 사람과 가족들도 변화할 수 있구나, 성장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서 사회복지사의 마음으로서 의심했던 것, 그리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좀 미안함이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지만 3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미술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미술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었던 것,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전시에 발달장애인 작가의 전시라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보고 나가시면서 혹시 안내를 받게 된다면 누가 그렸나요? 라는 이야기를 물어보신다면 발달장애인 작가들이 그린 작품이에요. 10명의 발달장애인 작업들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이런 편견들이 없는 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노력들을 많이 만들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작가님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편견 없이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었구나 했던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하나, 둘, 셋.